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0일이고요. FOMC 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흐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52% 오른 2367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이 1.12% 오른 76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기관에서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다 좋았고요. 미 증시는 지난밤에 장중 혼조세를 계속 지속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감 직전에 그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3대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0.64%, S&P 500이 0.69%, 나스닥이 0.76%. 그동안 워낙 이제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낙폭 가대에 따른 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반등은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수치다라고 좀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 FOMC 금리 인상에 따른 경계감으로 증시가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환율도 지금 달러 인덱스도 엄청 올랐죠. 그다음에 금리도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다음에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3.5%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였다가 지금은 3.48%네요. 네.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도 4%대 눈앞이고요. 지금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의 전조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이후에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하루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는 정말 뭐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FOMC 기준금리가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발표가 되죠. 우리 시각으로. 그래서 75bp냐, 100bp냐, 원래는 50bp냐, 75bp냐로 좀 맞서다가 8월 CPI 지수 발표되고 나서 여론이 급격하게 이제 75bp, 100bp로 이제 좀 갈리는 모습이었죠. 현재로서는 약 80% 확률로 75bp 인상 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리는 모양인데요. 지금 증시에도 이제 75bp가 이미 반영돼 75bp 인상을 고려한 증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75bp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 최종 기준금리가 4%대를 넘기느냐, 4.5%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75bp 인상에 거의 유력하다. 그렇게 좀 75bp라고 거의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100bp 인상을 한다. 이러면 아주 증시가 개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아왔듯이 예상치를 벗어나 버리면 증시가 개박살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좀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뭐 증시나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지만 기대치를 이제 뭐 부합한다 아니면 뭐 하회한다 이럴 경우에는 또 증시는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75bp를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 최종 기준 금리가 4%대를 넘기느냐. 그래서 이번 달은 어쨌든 뭐 75bp예요. 그 다음에 잘하면 100bp까지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11월 달, 11월 달에 있을 FOMC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인상폭이 좀 줄어드느냐가 이제 이번 그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를 좌우하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예상으로는 11월 달 50bp, 뭐 12월 달 25bp 이렇게 가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혹시 뭐 연준에서는 아직 그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경계는 해야 된다. 지금 모든 자본들이 지금 금리 인상 이슈에 맞물리면서 위험 자산을 좀 떠나는 모양새죠. 금리도 마찬가지고 국채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달러 강세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경기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이슈로 넘어가면 중국은 이제 코로나 완전 봉쇄 좀 말이 안 되죠.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중국에서는 계속 벌어졌었는데 이번에 청도 지역의 그 코로나 봉쇄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그 산 연임 관련해서 그 앞두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코로나 확산을 좀 막고 조금 이제 조금씩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풀어주는 모양새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슈로 인해서 리오프닝 주에 수급이 몰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의류회사죠. 네, 중국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화장품주는 좀 잘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좀 아쉬운데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 그다음에 오늘 코로나 청도 봉쇄 해제 이슈와 맞물리면서
조금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바이든 아저씨가 그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 이럴 때는 미국이 방어를 해야 된다 라는 발언을 했죠. 지금까지 뭐 전략적 우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명확하게 중국이 침공하면 너희는 미국의 적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좀 세게 했죠. 그래서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또 격화되는 모습이었고, 음, 어쩌면 쇼일 수도 있어요. 네, 바이든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지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있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남아있고, 시진핑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3년임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외부의 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용하는 모상이지 않을까. 좀 저의 내피셜인데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증시엔 좋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CNN에서 이제 푸틴이 23년 봄 지나가지고 이제 휴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당장은 좀 휴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더라고요. 시진핑이 15일 날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뭐 SOC 회의에 앞서가지고 이때 뭐 공산주의 국가들 좀 모였나 봐요. 그래서 이때 푸틴한테 적당히 해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의문과 우려를 뭐 표했다라고 하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좋지 않죠. 좋을 거 하나 없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국내 경기가 그렇게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을 막 쓰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쟁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좋지 않기 때문에 푸틴한테 적당히 해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좀 종결이 어렵고 내년이 좀 지나가야지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CNN에서 이제 평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미 증시랑 오늘 좀 비슷한 모양인데, 그나마 이제 우리 증시는 초반부터 이제 반등 이후에 계속 뭐 코스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오늘 좀 좋았죠. 1.12%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좋았던 로버지나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 다음에 리오프닝주, 니켈, 2차전지, 원자력, 손해보험. 오늘 손해보험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에 오늘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결론은 FOMC 75bp 인상을 간절히 바래보자. 네,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네, 연준에서 제발 75bp 인상하기를. 정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75bp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나마 75bp 우리가 다 그래 너희 뭐 올리는 거 알겠어. 너희 금리 올리는 거 알겠어. 근데 제발 75bp 이상은 좀 하지 마. 75bp만 좀 해줘. 라고 바라고 있죠.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75bp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유력하다. 75bp가 유력하다. 그 다음에 75bp가 인상될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초단기적인 반등이고요. 수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시장을 보는 뭐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으신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단기 반등이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증시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다. 이제 하반기는 어느 정도 좀 현금 확보를 해두라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거의 대다수 제가 뭐 방송을 찾아보고 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제 의견들을 좀 많이 취합해 봤을 때 정말 한 9대1 정도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맨날 우리가 뭐 방구석에서 전문가들 뭐 욕하고 또 틀렸니 뭐 많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어느 정도 현금화가 좀 필요한데 저도 좀 많이 물려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쉽지 않잖아요. 개인 뭐 다 이제 뭐 물려 있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뭐 그렇게 자기가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포트폴리오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나마 수익권이 나는 종목들은 뭐 기대한 만큼의 이제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조금 이제 수익권이 나는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아니면 굉장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종목들 한해서 좀 약간의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는 것까지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떠냐라고 좀 의견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까지 오늘 내일은 당분간으로 이제 큰 뭐 이슈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증시 상황은 관망을 하겠죠. 네, 75p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관망을 할 것 같은데 목요일 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뭐 종목보다는 조금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좀 주목을 해서 제가 오늘 방송했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고 수익권의 종목들을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뭐 흘려 들으실 분은 흘려 들으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오전에 낙폭과대 인식 속에서 반발 매수가 기대된다. 반발 매수 기대대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죠. 특히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종목별 장세 예상된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못 봤죠. 그래서 반도체 전기 쪽이 많이 안 좋았고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잘 갔고요. FOMC 결과 대기 달러 숨고르기 환율 1380원대 하락 시도라고 오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방금 확인했을 때는 1380원대 가까스로 유지한 걸로 보이는데 환율은 조금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미 1350원 이상은 거의 고정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1350원 이상은 거의 고착화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당분간은 조금 손을 놓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화이팅 해주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